안녕하세요. 행크 연구소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 담화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가 이거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그리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킨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외세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우리 자유 헌법 질서가 정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교란되는 상태다. 지금 통치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엄해야죠. 국가 통치자의 어떤 정보력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국가의 모든 주요 정치 지도자 또 이런 국가 기능을 움직이는 자들이 중요한 기능을 움직이는 자들이 다 반국가 세력에 포섭이 되었다. 여러분 당연히 비상계엄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아래서 국회가 지금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이렇게 해제한다고 그렇게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그래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회가 지금 탄핵, 지금 정부, 행정부의 수반들을 다 탄핵시켜버리고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다 탄핵하려고 시도하고 입법농단, 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이 법을 만들고 민생에 관심 없고 예산도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서 쉽게 말해 대통령 예산을 완전히 영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리는 이 보복성 예산 의결이죠. 이거는 어떤 야당, 여당의 어떤 그런 건강한 기능이 아니라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남용하는 무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각적으로 이 해제 이후에 그 다음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감사당할 것 같으니까 탄핵 해가지고 감사 못하게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국회 예산농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 원,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 원,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 31억 원 이러한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수사할 수 있는 비용인데 기관의 고유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이 예산을 영원으로 처리해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보복성, 그리고 국가 기능을 하지 말라. 대통령실 하지 마세요. 검찰 하지 마세요. 감사원 하지 마세요. 경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금 이런 무도한 행태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걸 하는데도 이들이 탄핵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오히려 역설이죠. 동해안 우리 포항 앞바다의 가스전 최근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도 다 깎아버렸네요. 이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러한 예산조차도 이제 깎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문재인, 이재명 예산은 야당이 이제 증액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은 또 엄청나게 예산을 증액한 상태다. 자, 이러한 돈은 이제 올려놓고 지금 윤석열이 주도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예산은 보십시오. 원전 생태계, 원자로 개발, 원전 수출 등등의 국가를 살리는 먹거리 사업들입니다. 해외 수출하는 이러한 사업과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야당이 삭감을 하는 국회 예산 농단이죠. 이러한 일을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최대한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쟁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금 그러한 행태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첩죄 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죠. 원래 합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간첩죄, 간첩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한 국익에 부합하는 그것은 마땅히 그것이 뭐 북한이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에 이 정보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밀, 군사산업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맡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또 사법파괴가 있죠. 지금 이재명 그 선거 때 자기에게 이재명에게 위증을 해준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해준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증을 부탁한 교사는 무죄가 됐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거짓말 해준 사람은 유죄가 됐는데 거짓말 시킨 사람, 혜택받은 사람이 무죄다. 사법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경기도지사 이 비서관인데 이재명 법카 문제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이 실제 법카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공익 제보자인데 3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 지금 평범한 삶을 못 삽니다. 죄 지은 사람은 지금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이 공익 제보자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간 도망자 신세.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끝났지만 이 비상계엄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태에도 물론 비상계엄령 할 수 있지만 후반에 보시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계엄령 했다고 해서 이제 탄핵에 제동을 걸었는데 벌써부터 이제 재판이 있는데요. 6일에 탄핵 표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조국도 보십시오.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한다. 비상계엄 사태 대응하기 위해. 자, 이 양당의 지금 대표들인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고 우리 조국 신당의 대표인데 이 두 당 대표가 지금 다 재판을 받는 범죄자죠. 네, 불법자죠. 네, 이 자들이 지금 역으로 대통령을 불법자로 탄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계엄령 대반전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엄청난 선전포고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반국가 세력 실체를 밝히고 척결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카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탄핵소추가 이제 발동이 걸렸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빠르면 금요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이 결의를 해버린다면, 동의를 해버린다면 대통령의 이 직무가 바로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상당히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상황이 불리합니다. 또 국민의힘 여당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반전 시나리오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원샷 올킬, 한 방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와 지금 손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성동격서라는 우리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반전을 이룰 것인가. 이 국회에 이슈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 한 기사가 이제 12월 4일 이제 어제부터 떴는데요.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엄군, 무장한 계엄군 100여 명이 어디에 가냐?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접수했어요. 중앙선관위를 접수했다. 중앙선관위와 또 우리 선관위 연수원이라고 하는 두 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군대가 갔다 온 거예요.
왜 갔다 왔을까? 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계엄군 297명, 약 300명이 우리 국회의원 50명밖에 안 갔는데 정작 이 중앙선관위 또 선관위 관련 부속 시설로 300명의 군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들어가서 보십시오. 뭔가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그런 작전을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조용하게 얘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5명 있었는데 연락하지 못하도록 압수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자, 선관위를 이렇게 증거를 가져오는 게 왜 중요하죠? 이 국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선거, 그 당시에 우리 4월 10일 총선 때 부정선거 논의가 너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는데 사실 이 너무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물증들도 있고 또 통계적 이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사가 되지 않아서 진전이 없었는데, 선관위를 계엄군이 들어가서 3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들어가서 자료들을 압수했다? 혹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정선거를 이 반국가 세력, 이 외세와 연결해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그런 외세와 결탁해서 우리나라의 이 권력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증거를 잡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일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빠른 시간 안에 척결하겠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만약에 이 말을 한 것이라면 저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맞대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기 중단 없다라고 지금 결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하야 요구하고 뭐 중단해라, 절대 안 한다는 말입니다. 탄핵 절대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설레발 해가지고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 또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반국가 세력과 지금 싸우기로 결단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고 힘을 실어주면 이길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